이번 시간부터는 과학과 미술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학과 문학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강자명에 맞는 인문학과 예술 속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탐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맞는 것으로 과학과 미술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흔히들 말이죠. 미술을 하는 사람들, 또 미술도 그거 보면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울 미자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 미술이 추구하는 가치와 과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말 다른 것일까? 미술과 과학은 알고 보면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뭐 엄청나게 그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대체로 미술은 이제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죠. 감성적인 작업으로 개인마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술이다. 그런가 하면은 과학은 좀 이성적인 증명과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학하면은 미술하면 예술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미술도 자연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과학도 어때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재현해보고 진리를 추구하고 알아보고 그런 점에서는 서로 어떤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과학과 미술이 동떨어진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관계인가 혹은 같이 하는 모습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학과 미술의 그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액티비티를 오프라인 상에서 2번 정도, 2가지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강의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과학과 미술이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 어떤 만남을 시도해왔고 또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과학과 미술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몇 군데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앞에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데가 있고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입장료 아직까지는 무료예요. 물론 그 입구에 기부금 통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것이 상징물이니까 딱 아시겠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그림이 여기에 있죠. 또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두터운 성벽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어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바티칸. 이 바티칸 안에 입장을 끊고 가면은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미켈란젤로, 나팔로의 그림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하죠. 수많은 조각품도 있고.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와장이 있는 걸로 봐서는 동양 같죠? 여기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깔레 사람들이 있고 여기 지옥의 문, 이 뒤쪽에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로데. 이런 조각품들이 있는 동경에 있는 일본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있는 그 일본 서양 근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나라니까. 여기는 어때요? 어딘 것 같아요? 이 그림품, 화풍을 보면 뭐예요? 렘브란트풍이죠. 렘브란트는 어디예요? 그렇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자, 여기는 맨 끝에 글자를 보면은 인상파 이런 글자가 보이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파리에서 기차로 한
40, 50분, 1시간 정도 타고 가면은 우에르슈루아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 생을 여기서 보내면서 여기에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와 그 다음에 고흐의 무덤이 있는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든가 뭐 이런 그림이 여기서 그려진 겁니다. 여기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예요. 르네상스 미술을 보고 싶다. 여기를 가셔야 돼요. 어딥니까?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우피치 미술관. 제가 꽤나 젊었을 때 갔었나 봐요. 이게 저거든요. 여기는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바꾼 파리 세느 강변 옆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오르세 미술관. 자, 여기까지는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딜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는 그렇죠. 건물이 돌로 되어 있는 덕수궁. 그렇죠. 대한문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종로 경복궁 옆에도 있고 이 덕수궁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지방에는 청주에 있습니다. 자, 시간이 나면 이런 데 가보시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최근에 미술전을 보면은 뭐 현대 과학기술이 접목이 된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권고해 봅니다. 자, 과학과 미술의 만남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미술은 흔히 개인의 감성적인 감성에서 우러나는 작업으로 개인마다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엄청 다양하죠. 누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은 이런 거다라고 감성적인 작업으로 개인마다 다양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해요. 이에 비해서 과학은 이성적인 증명, 실험을 거쳐 그리고 감성이 개입이 되지 않는 그리고 가치가 개입이 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미술과 이 과학은 서로 별로 안 친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억양을 높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과연 그런 생각을 갖는지 함께 생각을 해 봅시다. 미술과 과학은 자연, 인간의 삶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재현하고 또 각자 해석을 해요. 특히 예술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과학은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미술과 과학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재현하고 해석하면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활동이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술가들은 과학을 혹시 예술적 동지로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예술가일수록 작품 제작에 과학을 아주 기름진 걸음으로 사용을 해요. 요새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미디어 아트라든가 미디어 파사드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과학과 미술가의 관계를 끈끈하게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를 봐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나 그 과거에는 그런 관계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학과 미술의 보완적인 관계 역사를 보면은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고대 토기를 만들 때에도 여기에 과학성이 담보로 됐었고 그냥 그릇을 담는 단순한 용도를 뛰어넘어서 예술성도 여기에
가미를 하고 있었죠. 피라미드는 어때요? 과학입니까? 기술입니까? 현대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별로 그렇게 떨어지는 관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 과학 기술을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목의 부제가 인문학과 이해실 속에 과학기술 탐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예술성도 있고 과학기술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스의 조각이나 신전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양식에서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받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신전을 진다거나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캠퍼스 70이라고 되어 있는 혹은 경인의 기억이응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그것도 그냥 세우면 안 돼요. 다 계산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에 유화물감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원근법을 활용한 그런 것들도 미술계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과학과 미술의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대 인상주의 화가들의 색채 중심의 화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되지만 그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빛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더더욱이 오늘날에 같아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의 영상 매체라든가 기계를 활용한 다양한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옛날에 통신 시설을 이용하던 그 벙커에다가 많은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멋지게 꾸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술 벽에다 걸어놓는 세워놓는 조각이 아니라 뭔가 현대 과학기술이 접목이 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학과 미술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은 예술활동 하는 것, 미술을 포함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미술 특히 이것이 과학적인 탐구의 결과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인물로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드. 여러분들이 혹시 피사에 가실 일 있으면 거기 피사에서 피렌체하고 그 사이에 빈치 마을이 있어요. 피렌체에서 플로렌스 지방이라고 그러죠. 흔히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뭐 죽은 건 다른 데로 죽었지만 여하튼 1452년 4월 15일 날 태어나서 1519년 5월 2일 날 돌아가신 그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본인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에요. 어떻게 뭐 잘생겼나요? 섬세하게 생겼나요? 잘 그렸나요? 어떤 느낌은 각자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도대체 뭐냐? 누구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심지어는 해부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해부학자입니까? 의사입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운집해 있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비원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 있는 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가입니까? 맞습니다. 뭐예요 이거? 비행기 날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발명가이자 과학기술자이자 자 이런 역할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 외에도 저술활동도 했죠. 또한 나름대로의 사상가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았죠.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길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의 길을 가면서 해박도 공부하고 조각도 공부하고 회화도 공부하고 그리고 각종 뭐 발명 같은 것도 잘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인간. 그래서 흔히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르네상스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만 들여다봐도 과학과 미술은 절대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